안녕하세요. 영웅 전차남입니다. 현재 날짜 2022년 4월 3일입니다. 결산 반기 보고서가 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1탄으로는 보호예수, 그리고 2탄으로는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그리고 3탄으로는 조금 액면 병합과 액면 분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결산 반기 보고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알려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 주제를 결산 및 반기 보고서로 정한 이유는 지난 3월달 같은 경우에 수많은 종목들이 조금 거래 정지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감사 의견을 좀 통과한 감사 의견 에서 적정이란 걸 못 받아가지고요, 한정 또는 의견 거절 등을 통해서 거래 정지가 됐거나 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엔 좀 결산 및 반기 보고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오늘 영상의 주제를 결산 및 반기 보고서로 정하게 됐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채널이 본 영상의 내용이 좋다면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등 유튜브 3박자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산 반기 보고서에 대한 개념을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관리 종목과 거래 정지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결산 반기 보고서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매년 3월마다 기업의 상장 존속 여부를 외부 회계 법인을 통해서 감사 의견을 받는 것을 결산 보고서, 즉 감사 보고서라 합니다. 그리고 또 매년 8월마다 1, 2분기, 즉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재무 상태를 외부 회계 법인을 통해서 8월에 감사 의견 받는 것을 반기 보고서라고 합니다. 즉 한마디로 3월에 지금 감사 보고서 시즌은 무난히 지나갔잖아요. 이제는 3월 달 같은 이제는 뭐 추가로 좀 거래 정지 위험이라든지 또는 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상장사당 또는 코스닥 본부에 있는 종목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8월달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반기 보고서 시즌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기 보고서에 대한 개념까지도 여러분들께서 꼭 인지하셔야 되고요. 코스피 거래소와 코스닥 본부에서 정한 상장 폐지와 관리 종목 기준을 보고 외부 회계 법인에서 좀 심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감사 의견은 적정과 의견 거절 그리고 한정 등이 있고요. 적정을 받으면은 상장 유지입니다. 그리고 의견 거절 또는 한정을 받게 되면은 거래 정지 및 관리 종목 지정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의 개념까지 여러분들께서 꼭 인지를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 같은 경우는 제가 GS2를 예를 들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3월 10일 주주총회 소집 공고 공시가 나온 날짜로부터 무조건 8일 이내로입니다. 8일 이내로 상장사 같은 경우는 감사 의견을 받은 감사 보고서 제출 공시를 내야 하는 게 의무고요. 그리고 반기 보고서 제출 기간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는 반기 결산일입니다. 즉 한마디로 6월 30일까지 1, 2분기, 즉 6월 30일 이후 45일 이내로요. 조금 이 반기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외부 회계 법인을 통해서 감사 의견 받은 반기 보고서를요. 그리고 감사 및 반기 보고서가 제출 지연됐을 때 경우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가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 예정이라는 이날 21일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 예정이라는 공시가 나오고 나서요. 주가 같은 경우는 3.67%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3월 22일은 2% 가까이 올랐지만은 바로 23일 정도에는 제가 여기 이게 없는데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8%에서 9% 가까이 크게 낙폭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반기보수 제출 지연됐을 때는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이런 부분 가지고 오게 됐고요. 그리고 감사 및 반기 보고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은 꿀팁인데요. 3월달하고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한민국 대표 기업 공식 채널인 키노, 여기서 키노를 검색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시장 조치 화면을 보시면은 제 뭐 상장 정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을 보시면서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가 한기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는지 아니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는지, 그리고 왜 거래 정지가 됐는지, 이런 거래 정지된 종목들의 현황과 관리 종목 지정된 종목들의 현황, 그리고 오늘의 공시를 통해서 코스피 거래소라든지요, 코스닥 본부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의 실시간
그날 장마감 공시까지 장마감 후의 공시까지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런 꿀팁을 제공해 드리는 이런 키노 네, 이런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꼭 네, 숙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관리 종목 및 거래 정지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에디슨 EV 이렇게 조금 상장 폐지 분석을 통한 뭐 상장 폐지 피하는 네, 종목 4탄으로 에디슨 EV를 말씀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보통은 코스닥 본부의 상장 폐지 요건과 코스피 거래소의 상장 폐지 요건 이런 부분만 숙지하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웬만한 네, 상장사들의 거래 정지라든지요 또는 관리 종목 등의 관리 종목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좀 리스크 같은 경우는 피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 여러분들께서 좀 어려운 좀 금융 용어들이 전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거 보신다 하더라도 조금 외우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머릿속에 또 와닿지도 않습니다.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네, 제 경험상 조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네, 이렇게 조금 1번부터 5가지 사실 1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딱 5가지만 넣는데요. 일단 크게 5가지만 넣는데 1번부터 5가지의 특징을 가진 상장사들 같은 경우가 거래정지 및 관리 종목 되는 기준들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5가지를 좀 넣게 됐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도 주관적인 의견이고요. 첫 번째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동전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전 종목들은 사실 감사 보고서 및 반기 보고서 시즌이 아니더라도 언제 거래 정지가 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최대 주주라든지요 또는 특수 관계인 같은 경우가 횡령하는 경우로 갑자기 돌발악재 등으로 거래 정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전 종목은 절대 접근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1년 사이에 주주 배정 유상 증대를 2번 이상 한 기업은 쳐다도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보통 1년 주주 배정 유상 증대 같은 경우는 회사가 기업에 돈이 없기 때문에 기존 주주한테 신주를 발행하고 돈을 가져오는 형태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2번 이상 하거나 또는 시총 대비해가지고 절반 이상 시총이 400억 정도 되는데 200억이나 250억 정도 이상의 주주배정 유상증대 하는 경우는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 게 좋다. 말 그대로 회사의 재무가 네, 굉장히 좀 부실한 경우에 속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잦은 전환 사채 및 CB 발행이라고 합니다. 네, 잦은 전환 사채 및 BW 발행하는 경우, CB 발행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회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사채를 발행하는 거고, BW 같은 경우도 역시나 네, 회사가 돈을 꺼오는 형태로 네, 돈을 꺼오는 형태지만은 이건 부채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죠. 네, 물론 BW보다 CB가 낫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사채 발행 같은 경우가 전환 사채든 BW든 사채 발행하는 경우가 회사가 돈이 없어서 일단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 보지 않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시 번복 등으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받은 경우는 네, 웬만해서는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1년 사이에 누계 발전 같은 경우가 15점 이상이 되면은 무조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거래 정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네, 보통 공시 번복으로 좀 뭐 1, 2분기 사이에 뭐 5점이라든지 10점 이상 받은 기업들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5번째, 오너 리스크 및 본 사업에 바이오 사업 추가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거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너 리스크는 어떤 거냐? 보통 주가가 상승 나왔을 때 지분을 매도하는 경우, 네, 특수관계인 등 뭐 대주주가 지분을 매도하는 경우 회사들의 어, 보통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오너 리스크, 네, 오너가 조금 주가가 올라갈 때 지분을 매도하는 경우를 보고 오너 리스크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본 사업 외에 바이오 사업을 추구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뭐 BDI라든지요, 뭐 세미콘 라이트라든지요. 네, 그리고 그 외에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이렇게 본 사업의 본 주력 사업 외에 바이오 사업을 추가하는 회사들은 여러분들께서 안 보시면 좋은 게 BDI 같은 경우는 15,000원짜리 회사가 바로 거래 정지됐거든요. 1,000원까지 수직 하락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력 사업에만 집중하는 회사가 좋지 갑자기 바이오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회사들은 사업 내용이 추가되는 회사들은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자금 세탁을 네, 조금 돈이 좀 불법적으로 네, 조금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유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꼭 네, 유입 조금 꼭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 및 반기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교육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고요. 본 영상의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면은 한번 2번, 3번씩 여러분들께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해 안 된다 하시면은 본 영상 외에도 전코놈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감사보고서라는 조금 분석 영상이 있습니다. 감사보고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영상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한 번씩은 보시고 또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을 좀 채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웅 전차남이었고요. 영상 내용 좋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등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